안녕, мя오예요. 오늘은 독일과 인종차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신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던 거는 제가 인종차별이라는 주제를 다룰 깜냥이 안 돼서가 제일 컸어요. 깜냥이 안 된다는 거는 결국 제가 이렇게 스탠스를 못 정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새 요 며칠 트위터에 그리고 온라인상에 호른바흐라는 회사에서 그 아시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인종차별 혹은 동양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같이 모으는 차원에서 요새 그 Ich wurde gehombach라는 해시태그를 써가지고 나는 호른박 당했다 이런 해시태그를 써서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거기에 이제 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저의 스탠스가 어느 정도 명확해지지 않았나 싶어서 여전히 깜냥이 안 되는 건 맞지만 이야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독일에서의 허니문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저는 아주 이제 많은 생각들을 했었어요. 굉장히 그 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좋게 보였던 모습들이 되게 안 좋게 보이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 실망했다기보다는 실망한 것도 있긴 있겠죠. 실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실망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뭔가 꿈을 꾸지 못하게 됐다는 걸 알았다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런 기분들이 들었던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작년에 제 정신세계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갈아엎고 정말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고요. 뭔가 이렇게 정신세계를 갈아엎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인생에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그냥 제가 했던 행동들 약간 이런 것들이 다 그 새로운 관점에서 들이닥쳐가지고 그걸 해결하느라고 음, 힘들었는데 그 중에 그런 과정 중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인종차별이라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독일과 인종차별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 그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되게 알기 힘든 미묘한 형태로 차별들이 일어나고 있어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병크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없느냐? 그러면은 그건 또 아닌 거야. 그러니까 독일에서 인종차별을 경험을 했나요? 라고 하면은 그게 인종차별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약간 애매모호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마 독일에서 어떤 뭐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인종을 이유로 뭐 직업을 얻지 못한다던가 하는 경우는 아마 겪은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말고 굉장히 미묘한 형태의 인종차별. 예를 들면은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봐. 뭐 이런 종류의 차별은 그게 이게 당하는 사람은 차별인지 아닌지도 헷갈려요.
차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 확실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나 관광객이 많은 경우에는 뭐 동양인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뭐 작은 도시 같은 데 가면은 그러면은 그냥 내가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왜? 되게 웃긴 게 여기 사람들은 되게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쳐다보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 지난 겨울에 잠깐 갔을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너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하고 눈이 마주쳐. 근데 제가 독일에 처음 와서 느꼈던 게 여기 사람들은 사람을 잘 안 쳐다봐요. 그리고 누군가를 쳐다보면은 그 사람도 그 보는 사람을 마주 봅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뭐 미소를 띠거나 뭐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띠고 넘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대놓고 쳐다봐도 저 사람이 날 보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보통 쳐다보면은 다시 그 사람도 보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습관이 돼가지고 한국 갔는데 자꾸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근데 눈이 마주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는데 내가 그걸 마주 본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게 발이 꼬이니까 이렇게 되게 어색 서로 쳐다보는 왜 저 사람 나 쳐다보지? 왜 쳐다보지? 할 말 있나? 근데 말은 안 걸어.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헷갈렸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고 근데 독일 사회는 이 주제에 대해서 떳떳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는 확실해요. 뭐 사실 동양인이라고 하면은 뭐 딱히 차별을 받는 주체는 아닌데 왜냐하면 워낙 뭐 무슬림이나 이런 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반대라는 것도 웃기긴 한데 그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동양인은 주로 이렇게 뭐 굳이 피해를 입는다면 스테레오 타이핑에 의한 것이지 뭔가 이렇게 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기에는 굉장히 미묘한 포지션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 근데 이걸 내가 화내도 되는 부분인가?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길 가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본다든가. 제가 이제 독일에 교환학생 왔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거의 안 쳐다보는 거예요. 웬만한 일을 해도 웬만하면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사람들이 신기하게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거를 그때 교환학생 할 때 뭐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했을 때였는데 딱 한 번 봤는데 그게 암스테르담에서 한 남자 10명 정도가 원숭이 잠옷을 입고 걸어가는 거를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일이지. 그러니까 가끔 우리 존재는 약간 그냥 걸어가는 것만으로 원숭이 잠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랑 그거보다 더 약간 신기한 취급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 직접적으로 해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행을 왔다든가 뭐 단기 체류를 하면은 뭐 이래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뭐 그냥 집에 가면 그만이고 아 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 아우 난 시선이 좋아 이렇게 즐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 15년, 20년, 30년을 살아도 그 사람들 여전히 쳐다볼 거거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여전히 쟤는 왜 저러고 여기서 걸어 다니지? 약간 그러고 볼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미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있냐고 묻으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답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독일인들이 인종차별을 하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독일은 인종차별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느끼고요. 조심하는 건 있죠. 조심하는 건 있는데 조심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약자를 배려해서 약자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어떤 불편함을 가지기 때문에 이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약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잘 지키는데 근데 내가 교육받지 않은 타자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드러나기 쉬운 교육받지 않은 타자 약자일 수도 있는 타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뭐 혐오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독일인이 인종차별주의자냐라고 물으면은 내가 만약에 거기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은 많은 독일인들은 아마 억울해할 거야.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은 약간 방관자적 입장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 약간 그런 스테이터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는 제가 보고 듣고 관찰한 결과로는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는 나는 인종차별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종차별이 뭔지를 판단해낼 능력은 없어요. 판단해낼 능력이 없지만 내가 인종차별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인종차별과 뭐 이런 유대인 학살에 대한 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각할 수 있는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사람이다라는 스테이터스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인종차별이고 뭐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무슬림은 당장 독일에서 다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달려가서 엄청 패겠지. 근데 미묘한 영역에 있는 인종차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길 가는데 쳐다봤어. 아니면은 뭐길 가는데 뭐 자꾸 니하오 이렇게 말을 걸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인종차별로 지각을 못하는 거야. 이거를 지각을 못하고 이게 인종차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웃기는 짬뽕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뭐 트럼프 욕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트럼프 욕하는 것도 항상 보면은 인종차별 이슈를 가지고 욕을 합니다. 뭐 트럼프가 어떤 트윗을 했는데 되게 웃긴다. 그게 말이 되냐. 이러고 욕을 해. 이러고 욕을 하는데 근데 약간 이렇게 밈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안전한 대화 주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인종차별 나쁜 사람. 안전한 주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재밌어요. 근데 독일에서도 이번에 그 댓글들을 보니까 독일 사람들 그러니까 그 광고의 댓글 중에 막 아우 재밌다. 되게 참신하다. 뭐 이런 댓글들도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맨날 항상 마주하는 그 착하고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또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얼마나 불편한 얘기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좀 느끼느냐 마느냐가 좀 아무래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마주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사회에서 얼마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지를 받고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내가 얼마나 이 사회에서 힘을 쓸 수 있느냐는 내가 불편한 이야기를 했을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나 같은 사람은 이 미묘한 거를 눈치를 채는 거고 만약에 가장 안전한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패시브한 인종차별 내 말 좋네. 패시브한 인종차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닌데 굳이 내 생각을 교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패시브한 인종차별을
마주하느냐 마느냐는 내가 얼마나 불편한 말들을 하고 다니느냐에 따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이라는 주제를 말하기에 되게 적합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좀 워낙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저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는 저고 이렇게 남과 어떻게 행동하는지 행동 양식을 하나하나 비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닐 때 이상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요. 예를 들면 저 혼자 다닐 때는 뭐 니하오라든가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약간 시비를 턴다고 해야 되나? 시비 터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꽐라가 된 경우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거의 없거든요. 한 1년에 한두 명?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랑 같이 다닐 때 그거보다 덜 일어난대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어떤 미묘한 시그널 때문에 그게 더 빈도가 정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감히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주제였는데 근데 독일의 인종차별은 한마디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가 개봉했을 때 캐나다에서는 이 버스 정류장에 광고가 붙었는데 거기에 인종차별적인 낙서가 누가 그걸 낙서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게 캐나다 사회에서 기사가 나고 거기에 대해 이슈가 되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독일에서는 제목이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면은 제목에 아시안스가 들어가면은 흥행이 되지 않는다고 아시안스를 빼고 크레이지 리치로 개봉을 했어요. 이게 이 두 나라의 시각을 아주 명쾌하게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확실히 독일은 백인 국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열어놓지 않는 국가고 되게 웃겨. 되게 웃긴 게 독일이 고령화가 심하잖아요. 일본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제 젊은 노동력들이 필요한데 이제 독일인으로는 그 수요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국인들을 데리고 오죠. 난민들도 많이 데리고 왔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이제 블루카드 같은 경우에 일정 연봉 이상만 되면은 그냥 노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조금 더 쉽게 발급을 해줍니다. 발급을 해줬어. 그래서 외국인들을 막 데려왔어. 그리고 외국인들이 필요해서 외국인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민이 지지를 했던 바냐고 하면은 또 그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싫은 거야. 싫은데 2차 세계대전 병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도 하지를 못해요. 말을 하지도 못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좀 이상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불쌍할 수도 있는데 어 거기까지 불쌍해 줄 만큼 내가 그렇게까지 그 이상한 놈은 아니고 내 인생이 더 불쌍한데 뭐 남 불쌍해하고 있을 시간이 뭐가 있나? 그래서 뭔가 독일에 올 때는 뭔가 확고한 목표가 있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확고한 목표, 내가 진짜 이 나라에 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좀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쉽게 드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동양인으로 사는 거는
되게 내가 교실에 앉아 있어. 앉아 있는데 다른 애들이 다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조그맣게 말아가지고 똘똘똘 말아가지고 다 내 등에 던지는 거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평생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종이 맞는 것 자체는 뭐 나를 엄청 다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냥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야 너 왜 야우한테 종이 던져? 이러면은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또 그러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자꾸 종이 던져 그러면은 그래서 어떡하라고? 약간 이런 반응이라서 빡치는 거예요. 만약에 독일에 계시는데 내가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본 사람들은 야, 너 그렇게 말하면은 넌 그건 나쁜 뜻이고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못했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렇구나는 믿으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는 약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고 아, 그렇구나. 내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 그 너의 입장과 너의 생각을 좀 더 들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내가 그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 너가 좀 더 알려주지 않을래? 라는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인복이 굉장히 있는 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그냥 약간 그 도덕적 우월감 느끼면서 그러고 사는 게 그냥 보통 독일 애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주제를 해봤는데 망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독일과 인종차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엄청 길어졌어. 그래요. 다음에 봐요. 다음 주 수요일에 봐요. 안녕.